자, 연준의 금리 동결 그리고 집중됐던 파월의 입. 이로 인해서 코스피 본격 반등 국면 올까?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연준이 두 번 연속으로 기준금리 동결,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지만 더 올려야 되는가에 대한 물음은 계속되는 것 같다라는 파월의 톤이 있었고요. 여기서 금리 인상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라도 지표가 이상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이게 파월의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어쨌든 두 번 연속으로 동결을 한 것,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로 내려가고 있는 것, 그리고 파월의 톤이 이전과는 조금이지만 달라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가산점을 좀 부여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차트 나가고 있지만 미국채 10년물 금리 그리고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 등등을 봤을 때 10년물 국채 금리는 5 찍었다가 지금 내려와서 4.7 상태로 내려간 상태고 어제 FOMC 이후에는 4.9, 4.8, 4.7 이렇게 쭉 내려왔습니다. 선행 PER도 굉장히 싸진 그런 상태고요. 증권사 리서치들의 연말 코스피 예상치 한투, NH, 삼성 보면은 2,300에서 2,600. 너무 넓게 잡은 거 아닌가 항상 이런 생각. 2,300, 2,600은 이런 얘기는 저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요게 지금 다른 오늘 시장 끝나고 나서 다른 데 뭐 컨텐츠나 뉴스나 댓글이나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일찍 설레발친다. 지금 이게 경기 침체라는 그런 키워드는 아직도 살아있는 거고 전쟁 확전될지 아직도 모르는 거고 국채금리 4.7도 여전히 높은 수준인 거고 지금 유로존 쪽에서는 GDP가 마이너스 쪽으로 이미 내려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침체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설레발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코스피로만 봤을 때 적극적인 매수 기회다. 라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요거 좀 침체를 대비하면서 뭐가 어떻게 시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X. 긍정적이시면 O,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아직도 리스크는 남아있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시죠. 두 분의 의견이 좀 갈립니다. 황희연 팀장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유창희 대표님은 아직도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신중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다는 거고. 오케이. 황희연 팀장님부터 지금이 오늘 코스닥이 4% 넘게 올랐고 코스피도 2,343까지 올라왔는데 그래도 매수 기회 먹을 게 아직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오늘 좀 사실 좀 과하게 올라온 경향이 좀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5% 올랐기 때문에 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분할 매수를 이제 저랑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ETF가 5%가 찍히더라고요. 코스닥 150이. 그러면서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처음에 레버리지를 잘못 샀나 이런 줄 알았는데 오고 보니까 5%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한다. 또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너무 많이 빠졌던 것에 대한 뭐 울분을 토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반등이었습니다. 이게 뭐 시장의 공매도 이런 건 상관없이 그동안 너무 과하게 빠졌던 부분들에 대한 반등이었고 마치 FOMC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한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거래대금도 양 시장 통틀어서 좀 어느 정도 좀 늘었고 코스닥 지수, 코스닥도 외국인을 꽤 많이 산 부분들이라서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 중에는 일단은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오늘 당연히 내일 또 금요일이기 하기 때문에 내일 분명히 종목별로 또 순환매가 또 나오긴 할 거예요. 오늘 그동안 셌었던 뭐 하이트 진로라 대표적으로 하이트 진로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또 오늘 음봉이 좀 세게 났어요. 그동안 잘 버텼던 종목들 위주로. 근데 지금 오늘 반등은 당연히 그동안 과대 낙폭했던 위주로 종목이 나오다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거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거 이제 밸런스를 좀 맞춰갈 건데 그 맞춰가는 과정이 저점을 저는 조금씩 높여갈 수 있을 확률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패턴은 제가 생각하는 패턴은 2018년도 10월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도 2018년도 상반기에도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여름에 대북주였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2차 전지하고 뭐 AI, 의료 이런 것 같은 특히나 공통점은 개인 투자들의 비중이 꽤 높았던 시기였고 여름, 가을을 지나면서 10월 달에 그때 당시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라는 게 있었고 이번에는 뭐 전쟁이라는 컨셉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의 마지막 국면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좀 있었습니다. 대외 이슈, 금리 인상 마지막, 개인 수급.
그리고 2018년도 하반기하고 이번 하반기가 또 급락이 나왔고 그리고 나서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똑같은 패턴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좀 지수 반등 그동안 많이 빠졌던 종목들 2차 전지도 반등이 좀 저는 세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격을 줄였다고 보기에는 저는 이격을 줄이는 과정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 저는 지금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뭐 위아래 뭐 매일매일 뭐 매일 올라가진 않겠지만 등락이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그 퍼센트가 뭐 한 750포인트 기준으로 15% 정도 잡으면 800 한 30, 50포인트 정도 뭐 보수적으로 10% 정도 잡으면 한 830에서 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결국은 2차 전지가 조금 가야 될 거고 그리고 오늘 보면 사실 반도체가 사실 센 거는 더 셌었습니다. 그리고 종목들의 일봉상들의 포지션들을 보면 사실 조금 더 포지션들이 좋은 거는 HBM과 관련된 종목들이 사실 좀 더 좋은 건 맞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해볼 만하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말이 깁니까, 제가? 황의원 팀장님 뭐 기술적인 반등이기는 하지만 네. 어쨌든 2차 전지가 상당 부분 조금 더 올라올 수 있다. 반도체는 버티거나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실 이 두 종목만 네. 빨간불 켜줘도 그렇죠. 다른 종목들이 충분히 플레이할 수 있는 그렇죠. 종목들이 많이 맞습니다. 생기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네. 많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 이게 무조건 반등은 아니고 내년도 우리나라 이제 계속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내년 나오잖아요. 오케이. 근데 아직까지는 뭐 물음표 붙어 있지만 내년에 가장 많이 EPS 추정치가 좋아지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희 대표님은 신중해야 된다. 우리가 아직 이렇게 뭔가 상승에 취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 마음에 아직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기술적으로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오늘 반등을 좀 줬는데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로 만약에 주식 비중을 내가 공격적으로 사야 되는 시점은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 한 번 더 한 일주일에서 2주는 볼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 화면 보신다라면 작년에 크게 밀렸을 때 5월 달이죠. 5월 달, 6월 달까지 크게 밀렸을 때 반등을 줬습니다만은 21선이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한 달 정도 옆으로 기간 조정 주고 나서 올라갔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10월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21선하고 이격도를 맞춰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뭐 지난 1월 달하고 뭐 그거를 강하게 돌파시키는 그거 이격 조정 그 옆으로 조정 없이 가격 조정 없이 그냥 바로 V자로 반등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V자로 반등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뭐 상단이 한 2,400 초반, 뭐 하단은 한 2,300 뭐 초반이나 혹은 2,400 중반 해가지고 횡보 조금 이제 이격을 좀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한 2, 3주만 잘 마무리가 되면 예. 그때 가서는 뭐 하락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연말 랠리라든지 이런 기대감으로 또 주식을 공격적으로 살 수 있는 시점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은 아직은 무리해서 주식을 살 때는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올라온 게 엄청나게 올라온 것 같은데 가만히 보시면요. 코스피 반도체 조금 오르긴 했어요. 근데 시장의 상승, 그러니까 오늘 1.8%에서 1% 이상을 주도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2차 전지 쪽이에요. 그렇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에서 4.5%가 올라왔는데 뭐 제가 이걸 100% 뭐 디테일하게 계산 못하지만 한 2.5% 혹은 3% 정도 주가를 끌어올린 거는 2차 전지입니다. 에코프로 BM을 필두로 해가지고 2차 전지 관련된 섹터가 끌어올린 거예요. 나머지 섹터 뭐 AI 헬스케어가 조금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로봇주도 올라오긴 했지만 이 시장이 5% 오른 거하고 감안해 본다라면 딱 그렇게 엄청나게 폭발적이었다라고 느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많이 빠진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가게 튀어오르는 건데 내일도 에코프로 BM이 15% 오른다? 에코프로가 10% 오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가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속도 조절을 하면서 그 다음에 주도주가 어떻게 나올지 이 주도주라는 개념이 한 달짜리 일지 혹은 6개월짜리 일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은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뭐 무작정 지금 빠진 것만큼 오른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섣부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코스닥이 4.5%, 뭐 5% 올랐어? 이게 굉장히 자극적인 헤드라인이기는 하지만 네. 그게 그동안 심하게 떨어졌었던 2차 전지가 반등하면서 그런 착시 효과를 만들어낸 것이지 여기에 너무 그렇게 막
광풍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라는 그쵸. 쪽인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은 내일 그 애플 실적은 어떻게 보세요? 여기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우리 증시에도 상당한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요 분위기 그냥 지나서 지지부진 뭐 별 영향 없을 거라고 보세요? 황윤 팀장님. 애플이 뭐 급락만 하지 않는다면 저는 뭐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종목마다 자기 갈 길 가고 오늘 조금 과하게 올랐다 싶은 종목들은 조금 뭐 양호한 조정이 좀 나올 거고 그동안 신고가 갔던 종목들 중에서 보면 오늘 보면 이제 음봉난 종목들이 좀 꽤 있거든요. 그동안 좋은 내용과 실적으로 잘 움직였던 종목들이 워낙에 바닥에서 세게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 머니들이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아래에 있는 종목들로 이제 매매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는데 예. 기존에 갔었던 종목들이 또 다시 주도권을 회복할 만한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오늘 HBM 중에서도 뭐 STI나 PSK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보다 압도적으로 먼저 치고 반도체 소부장 안에서도 치고 올라갔던 그런 흐름들,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그런 흐름들을 보면 그러니까 잠깐 언급 드렸지만 내년도 결국은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가면 대부분 또 반도체거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이제 지금 계속 오늘 아침만 해도 사실 반도체와 관련된 좋은 뉴스들을 굉장히 많이 본 것 같아요. 예. 디램 쪽에서도 공장 가동률이 꽤 많이 올라갔다라는 소식도 들었고 그런 거 보면 저는 반도체에 조금 더 집중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제가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 거는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종목별로 봤을 때는 근데 오늘 보면 에코프로 BM을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여전히 다 매도고 반도체 쪽으로는 다 매수를 잡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분은 그러면 11월에 있을 것 같아 보이는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은 별로 없으세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미중 정상회담 이제 11월 중순 딱 각 잡고 그때 또 이제 조금 지나면 엔비디아 실적도 있으니까 기대감 살살 모아서 11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정도까지는 싹 이렇게. 저는 지금 그런 기대감이 예. 먹힐 수 있는 증시라고 봐요. 오. 네. 조금 더 해주세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번 주 초랑 지금이랑 사실 바뀐 건 대환경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10달 정도 고금리로 유지될 거라고 하는 거는 계속 예정돼 왔던 거고. 그러니까 평균이 10달 정도 됐거든요. 고금리 네. 유지되는 게. 그리고 이번 금리는 동결로 거의 뭐 어제 보니까 99.7%까지 나오더라고요. 어제 밤에 보니까. 그러면 예상대로 나왔고 미국이 평균적으로 금리를 한번 고점까지 올린 다음에 유지됐던 기간이 평균적으로 10달입니다. 그래서 지금 페드와치에는 딱 그 정도 배팅돼 있어요. 내년 6월, 7월 정도에 금리 인하하는 걸로 배팅되어 있습니다. 10달, 9월부터 보면 이제 9달이거든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사실 지난주나 이번 주에 급락 나왔을 때는 악재만 계속 나왔고 심리적으로 계속 안 좋았고 계속 반대 나오고 안 좋은 게 나오다가 11월 FOMC 딱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때를 기점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오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결국 인간의 심리인데 또 올라가면 지금은 악재보다는 이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긍정적인 이슈들이 더욱더 사실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2차 전지 아직 말 안 끝났습니다. 2차 오늘 전지가 상당히 업되셨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 지난주랑 상황이 많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상황이 많이 네. 바뀌어서. 그러니까 지난주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내년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말했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차 전지 주식들이 좀 밀렸었고 그리고 그렇죠. 기저에는 LFP 배터리, 중국산 LFP 배터리가 이제 유럽산 이제 우리나라 3원계 프리미엄 배터리보다 계속 생산량 이제 매출량을 더 늘려간다라는 것들 때문에 사실 계속 우려가 됐었죠. 근데 일주일 동안 이 사실이 바뀐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급등이 나왔다는 건 사람의 투자자들의 심리라던가 또는 저가 매수 이런 거 들어온 거 보면 11월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할 증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센티가 좀 많이 네. 바뀌었다?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님은 네. 계속 들으면서도 그냥 뜨뜨미지가 않은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요 11월 일단 저는 상당 부분 물론 기대감이지만 네. 상당 부분 황현 팀장님한테 동의를 하는 건 10월 지나갔고
11월 이제 새로운 달 시작했다는 거. 네. 그리고 뭐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좀 있다는 거.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 결국 여기 만나서 악수하고 무언가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것. 네. 또 증시의 방향성에 좀 큰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 FOMC에서 지금 금리 동결하면서 톤 살짝 바뀌었다는 거. 네. 뭐 여러 가지 2차 전지 빠질 만큼 빠졌다는 거. 뭐 이런 것들. 뭔가 그래도 이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지 않나? 아니 유도 질문 아니고요. 네. 약간 저는 네. 뭐 좋고 나쁘고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좋고 그 나쁘고는 없다? 시장이 지금 올라오는 거는 음. 그동안 시장이 하락을 2달 동안 시장을 억눌렀던 게 무엇이라고 보냐면 계속 말씀드렸지만 국채금리 동향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미국 국채금리가 어저께부로 4.7%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간다라면 그거에 대한 안도감이 증시를 올리는 것이지 뭐가 변화해서 올라가는 건 아니다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부터가 중요한 게 뭐냐면 글쎄요 미중 정상회담 에이펙에서 만나는 거죠. 따로 국가 간의 날짜를 잡아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에이펙에서 만나는데 얼마나 뭐 긴 얘기를 할 것이며 얼마나 알찬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큰 기대하고 있지 않고요. 또 하나가 어쨌든 지금 금리는 아마 12월에 동결일 거예요. 12월 동결을 하게 되면 금리 못 올릴 겁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7월 달에 마지막 금리 올렸잖아요. 그러면 8, 9, 10, 11, 12, 5개월 동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내년 뭐 1월이든 2월에 FOMC가 있을 때 만약에 그때도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은 반년 동안 니들 이거밖에 못 봤어? 그러면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거기 때문에 금리를 만약에 12월에 동결을 하게 되면 금리 못 올릴 거예요. 못 올릴 가능성이 높은데 중요한 거는 금리를 만약에 그 이후에 내리게 되는 요소는 물가가 하락해서 내리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안 좋아서 내린다는 것이죠. 그럼 경기가 안 좋은 부분들은 아직 주식 시장에 반영이 안 됐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또 하나가 네. 또 걱정이라기보다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은 어쨌든 지금 좋은 이슈들이 나오고 일단 단기적인 악재가 해소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것인데 어쨌든 아직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아직은 기술적 반등의 강도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나서의 어떤 조정이 나오고 나서의 흐름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의 흐름만 가지고 앞으로 계속 좋아진다고 말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냉정한 그런 인사이트와 근거들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로운 경제 채널 EBC